안녕하세요. 상수인의 시다방의 정상호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라비나 파트 1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 프로젝트 라비나 시연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직 설치를 못한 분들은 케오스 그룹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여기에 라비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관련 정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장 컴퓨터든 하드웨어든 이런 여건이 안 돼서 시연을 못하는 분들은 여기 있는 동영상을 좀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링크에 오류가 있는지 제자리에선 제대로 플레이가 안 되는데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이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 영상을 플레이를 안 할게요. 이미 제가 커뮤니티에도 공유를 해놨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보셨을 것 같기 때문에 특별히 동영상을 시연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들이 다 실시간으로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는 것들,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GPU 레이 트레이싱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 사양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V-Ray Next 렌더 라이센스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 저 넥스트 렌더 라이센스는 이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트라이얼 넥스트 렌더 라이센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V-Ray Next 트라이얼 버전을 신청해서 다운로드 받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OS 그죠? 이런 것들도 매치를 해주셔야 돼요. 최신 기술이다 보니까 최신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는 OS 버전 또는 RTX 그죠? 당연한 얘기지만 RTX GPU 그래픽 카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드라이버도 419 버전 이후를 쓰셔야지만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PU 메모리, 내가 사용하고 있는 GPU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보다도 시스템 메모리가 더 많아, 최소한 같거나 많아야 된다라는 거. 아무래도 최신 기술이고 실시간을 요구하다 보니까 사양이 조금 필요하네요. 그리고 RTX 지금 GPU 이것 같은 경우에는 최대 2개를 쓸 수 있게 돼 있죠. 아마 NVLink까지 적용돼 있으면 같이 2개를 활용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Getting Started를 누르시게 되면요. 여기 링크에 통해서 조금 더 영어긴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어차피 마야 맥스를 다루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들은 사실 게임 엔진처럼 실시간으로 플레이가 되는 것 정도입니다. 마야 맥스처럼 뭔가 디테일하게 오브젝트를 모델링을 변경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게임 엔진처럼 배치를 하거나 숨기거나 이런 정도의 기능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 매뉴얼 잠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파트 1에서 설명드렸죠. 나는 V-Ray 유저가 아닌데요. V-Ray 씬 파일이 없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테스트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는 분들은 케오스 그룹 홈페이지에 리소스라고 되어 있는 이 탭을 선택을 하시고요. 내려가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V-Ray 피닉스 FD 씬이라고 되어 있죠. 이쪽에 가셔서 케오스 그룹에서 준비해 놓은 샘플 씬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로 테스트를 직접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편하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이것 또한 다운로드를 받으시려면 기본적으로 계정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계정 하나 만드시고 V-Ray Next 트라이얼 라이센스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이 씬 파일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래요. 우선은 웹브라우저는 닫고요. 우선 제 시스템은 저는 지금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이라서, 그리고 조금 구매한 지 꽤 됐기 때문에 제 노트북엔 엔비디아의 GTX 1080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1080이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데스크탑하고 다르죠. 그래픽 카드를 뭔가 교환을 한다거나 증설을 하는 게 노트북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 GPU,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GPU를 구매를 해서 지금 썬더볼트를 이용해서 노트북에 엔비디아의 RTX 2080 Ti를 연결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데스크탑에 꽂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GPU에 의해서 2080을 계산해서 지금 RTX 시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마 GPU 렌더링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GPU je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제 그래픽 카드에
정보가 뜨게 있죠. RTX 2080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네,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GTX 1080 노트북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이 2080 Ti가 RTX 그래픽카드 둘 다 이용할 수는 있긴 한데 1080 같은 경우에는 레이트레이싱 계산을 도와주는 코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RTX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우선 설치 자체가 라비나 자체를 설치를 하시는 것 자체가 그 RTX 그래픽 카드가 깔리는 설치되는 그 환경이어야지만 설치가 되고요. 저는 이제 RTX가 같이 GTX가 공존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RTX가 없어도 GTX 1080에서 라비나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연을 해본 결과 퍼포먼스가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할 수는 있지만 네, 그 성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네, RTX가 아니라 GTX로 테스트해 볼 의미가 크진 않아서 네, 요건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RTX 2080 Ti만 가지고 네, 프로젝트 라비나를 작동을 할 거고요. 메모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네, 자 215MB를 지금 사용하는 상태. 윈도우에서 아마 끌어다가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총 네, 11기가를 가지고 있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이 말은 이제 11기가 이상이 되게 되면 저는 그 렌더를 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픽 카드의 한계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뭐 아주 정말 비싼 장비를 이용을 하시면 네, 굉장히 많이도 쓸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네, 너무 고가죠.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아마 GPU를 좀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네, 2080 Ti 정도는 그래도 그나마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걸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씬 파일 하나를 가지고 그러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씬 파일은 건물이죠. 건물. 자, kitbash 3D라는 사이트에서 잠깐 그 전체 킷 중에서 몇 가지를 그냥 무료로 공개했을 때 이제 다운로드 받았던 씬 파일이고요. 자, 이 파일의 데이터를 잠깐만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일이 되어 있고요. 우선 마야 파일을 조금 볼게요. 마야 파일을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자 577MB,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헤비한 지금 씬 파일입니다. 프로덕션에서 실제로 쓰이게 되는. 자, 텍스처 파일도 보시게 되면 이 폴더 안에 있는 텍스처를 다 사용하게 되는데 1.15GB입니다. 그래서 사실 렌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생각보다 네,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렌더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요, CPU 프로그레시브로 되어 있는데 인터랙티브를 위해서 네, IPR로 지금 렌더링을 할 거고요. 렌더 세팅에 기존에 이제 기본적으로 레이트레이싱을 한계 때문에 들어와 있는 디노이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노이저는 지금 그 엔비디아 AI 디노이저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AI 디노이저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그냥 마야에서 렌더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LA 프레임 버퍼를 띄우고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노트북에 있는 CPU로만 렌더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상도는 960540이네요. 그래서 지오메트리와 텍스처 정보가 시스템 메모리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렌더링이 시작이 되겠죠.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로딩이 돼갖고 렌더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왼쪽에 이펙트 리절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는 지금 실제 디노이징에서 노이즈가 제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움직여 볼게요. 그래서 자, 움직여 보시게 되면 그죠? 노이즈가 있다가 놔두게 되면 노이즈가 차츰차츰 사라지면서 네, 그 퀄리티가 좋아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RGB 컬러에서 디노이저 되기 전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네, CPU로 지금 렌더링 했을 때 노이즈가 없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디노이저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 뿐이고요. 지금 이렇게 그 섀도우 부분에 노이즈가 생기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멈추고요. 자, 그리고 가서 이번엔 GPU로 한번 해볼게요. 자, 라비나를 하기 전에 그 RTX 모드가 있으니까 RTX로 와서요. 그리고 자, 엔비디아 그 그래픽 카드 RTX 2080 Ti만 사용하겠습니다. 1080은 사용 안 하고 RTX만 사용해서 렌더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처 모드도 자, 디폴트인 온 디맨드 민 매핑으로 해서
자, 그 최적화를 통해서 필요한 그 텍스처 사이즈를 줄이거나 뭐 기타 등등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메모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렌더를 걸 수 있게끔 on demand min 매핑으로 렌더를 걸겠습니다. 네, 그러면 똑같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지오메트 데이터도 로딩을 해야 되고 텍스처 데이터도 컨버팅을 해서 로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시간이 요구되니까 잠깐 기다렸다가 퍼포먼스를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더링이 됐고 네. 자,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GPU에서 RTX에서 렌더링을 하고 있는 거고 결과물은 지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디노이즈가 일어나는 네, 또 뭐 기타 등 CPU 하나를 했을 때하고 그 차이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아까처럼 그 가까이 가서 좀 살펴볼게요. 이상서 자, 노이즈가 실제로 어느 정도 그죠? 기존 CPU 대비 확실하게 지금 노이즈 안부에 대한 노이즈가 사라지고 있는 퍼포먼스가 디노이저 이전에도 굉장히 빠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보여지기를 랍이나 프로젝트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기본적으로 지금 그냥 그 CPU RT 있죠? 그죠? 리얼타임 렌더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실제로 마에서 쓰는 이런 것들 V-Ray, GPU 렌더러 또한 기본적으로 퍼포먼스가 상당히 빠릅니다. 네, RTX 뭐 썼을 때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이제 게임 엔진 같은 실시간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퍼포먼스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굉장히 빠르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자 멈추고요. 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V-Ray 씬 파일이 되어 있으면 렌더 걸 때 사실 네 이렇게 V-Ray 씬이라고 하는 마야 파일이 아니라 V-Ray 씬 파일을 따로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렌더를 하진 않을 거니까 익스포트 그 V-Ray 씬 파일하고 저장할 경로를 선택을 하시고 네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넣고 렌더 버튼만 누르시면 네 되고요. 저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가지고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익스포트를 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V-Ray 씬 파일 그죠? 렌더링을 위한 데이터만 나오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프로젝트 라비나에서 지금 마에서 세팅해 놓은 그 세팅 그 자체로 렌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재질하고 오브젝트 그대로가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팅 또한 문제 없고요. 그래서 용량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렌더링에 필요한 정보만 갖다 쓰기 때문에 지금 213MB로 줄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닫겠습니다. 마야도 닫겠습니다. 마야를 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GPU Z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미 메모리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야 자체가 네 메모리 마야를가 네 열어서 이 데이터를 쓰는 것 자체도 GPU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네 그 메모리가 많이 그 영역 그 쓸 수 있는 메모리 자체가 많이 줄게 되죠. 11기가바이트였지만 지금 네, 이 정도 1.3기가바이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많이 퍼포먼스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야도 종료를 하고 프로젝트 라비나에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이제 프로젝트 라비나가 설치된 분들은 이렇게 아이콘을 바탕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자, 아마 처음 실행하는 분들은 저처럼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리실 거예요. 뭐 컴파일링을 한다든 기타 등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실 텐데 그건 처음만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미 그 과정을 거쳐놨기 때문에 조금 네, 빠르게 로딩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됐고요. 네. 자, 기본적으로 뭐 프로젝트 라비나를 실행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기존에 그냥 검은 블랙 화면이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샘플 씬 파일이 뜨게끔 돼 있습니다. 케오스 그래프에서 제작해 놓은 간단한 샘플 씬 파일이 뜨기 때문에 사실 아까처럼 제가 V-Ray 씬 파일 익스포트를 했던 것처럼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도 간단하게 테스트는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나무 하나만 있으니까 좀 단조롭죠. 그래서 뭐 더 복잡한 걸 테스트해 보고 싶은 분들은 우선 이걸 테스트를 먼저 해 보시고 네, 더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실시간 하게 되면 그 FPS 초당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65 FPS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최소 24 FPS 정도가 돼야 그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봤을 때 끊김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비한 심파일이 들어오고 헤비한 작업이 요구가 되면 될수록 저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로 움직이고 할 때 살짝 잔상 같은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이거는 완성체가 아니라요. 이제 시작이 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좀 두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파트 1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능성. 지금 그 프로젝트 라비나에서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걸 테스트하고 하셨을 때 완벽해, 훌륭해. 그때 프로덕션에서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R&D 한다고 계속 붙들고 계시지 마시고 프로젝트 라비나를 실행해 놓고 계속 업데이트 될 때마다 테스트 하시면서 그 가능성을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라는 말이고요. 자, 우선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디노이저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을 이용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이즈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디노이징을 안 하게끔 내려볼게요. 자, 하게 되면 지금, 그죠? 아까 마야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노이즈들이 보이죠?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디노이즈 옵션에 따라서 그 디테일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확인해 보면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노이저를 좀 너무 올리게 되면 사실 뭉개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조금,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익스포저 기능, 이 상태에서 V-Ray 피지컬 카메라가 익숙한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씬 전체를 밝고 어두움을 따로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자, 50으로 그냥 놓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자, 마야 맥스 똑같습니다. QWER, Q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되어 있는 과정 화살표가 클릭이 되면서 오브젝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자, W 하면 당연히 그죠? 트랜스폼이죠.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해서 실제로 오브젝트도 로테이션을 할 수 있고요. 스케일 또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스케일하게 되면 지금 바닥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그럼 피봇을 조절하면 좋겠죠. 그래서 자, 컨트롤 Z 하면 언두가 되고요. 피벗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피벗을 내려놓고 자,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 바닥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나무가 커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그 단축키든 그런 게 궁금한 분들은 여기 헬프에 오셔서 마우스 앤 키 숏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기는 확인해 보세요. 제 설명이 좀 빨라서 놓쳤더라도 여기 와서 보시면 바로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뷰포트 움직이는 게 그 맥스 기반입니다. 맥스 기반. 그래서 그게 싫은 분들은 여기 에디트 프리퍼런스에 가시게 되면 자, 여기 UI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탭에 이렇게 3D 맥스로 되어 있습니다. 맥스로.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레이 hit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눌러볼게요. 기존에는 타겟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타겟. 자,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있으면 우리가 로테이션이든 뭐든 이렇게 돌렸으면 카메라 타겟이 있어서 여기 중심으로 돌게끔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레이 hit은 뭐냐면 마우스를 클릭하면 오브젝트 여기 클릭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카메라가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그 마야든 다른 스케치업이든 다른 그 3D 툴의 단축키로 변경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D Max 그냥 두고 작업을 할게요. 자, 레이 힛 기능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자,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면 지금 전 펜이 되고요. 자, Alt를 누르고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가 돌게 되는데 그 중심이 저 빨간색 포인트가 보이실 거예요. 빨간색 포인트를 기준으로 카메라가 돌게 됩니다. 타겟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카메라 앞에 타겟이 있는 이 중심으로 가지고 무조건 도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Alt를 누르고 여기 위에 자꾸 돌리게 되면 그 나무 위쪽을 기준으로 카메라가 돌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돌려가면서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자, 달리 오브젝트하고 카메라하고 가깝고 멀고를 컨트롤 하실 때도 자,
네, 컨트롤 Alt를 누르시면요. 저렇게 초록색으로 타겟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이쪽을 중심으로 줌을 하고 싶어. 그죠? 바닥을 보게 되죠. 그리고 왼쪽 이쪽을 중심으로 줌을 하고 싶어. 그죠? 컨트롤 Alt를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고요. 위아래로 내리시게 되면 네. 줌이라고 잠깐 설명드렸는데 줌이 아니라 네. 오브젝트에 가까워지고 멀어지고를 쉽게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게 레이힛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들어온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달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달리가 아니라 우리 망원 렌즈 있죠. 카메라의 화각, 퍼스펙티브를 조절.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와 나무의 거리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면서 제가 망원 렌즈, 줌 렌즈로 당겨서 네. 그 나무를 가깝게 보고 싶어. 그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필드 오브 뷰를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쉽게는. 자, 그래서 조절해 볼게요. 자, 멀어졌다가, 그죠? 네, 가까워졌다. 그죠? 지금 나무하고 카메라 거리가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하고 렌즈에서 당기고, 네, 멀어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되는데 단축키를 쓰시면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고 왼쪽, 오른쪽 조절을 하시면 네, 그렇게 효과를 조금 더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어차피 라이팅, 렌더링 이런 걸 직접적으로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와서 자, 라이트를 누르시게 되면 실제 인바이먼트 텍스처에서 돔 라이트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돔 라이트. 그래서 써니 필드 돔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기본으로 들어와 있고요. 네, 돔 라이트라서 라이트로 가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했을 때 자, 아까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픽사의 그 HDR 이미지인데 이걸 가지고 로드로 하셔도 되지만 그냥 드래그 앤 드랍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해볼게요. 이렇게 쉽게 돔라이트 배경에 들어가게 될 HDR 이미지를 바꿀 수 있고요. 근데 드래그 앤 드랍 했을 때 바로 업데이트는 되지는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점선으로 바뀌어 있죠. 그죠? 네, 이거 자체가 왼쪽에 있는 이 기능이기도 한데, 네, 뭔가 데이터를 로드하거나 할 때 잠깐 렌더링이 멈춰지게 됩니다. 뭐 수동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로 움직이시게 되면 업데이트가 되고요. 자, 그래서 픽사의 HDR 이미지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라이팅이 바로 바뀌었죠? 자, 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네, 픽사의 HDR 이미지가 들어왔고, 로드 인바이먼트로 임포트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라이트 밝기가 HDR 이미지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익스포저를 한번 낮춰볼게요. 낮추면 네, 지금처럼 태양을 볼 수도 있죠. 자, 근데 이거를 라이트 가서 나는 피지컬 베이스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이유에서든 1 이상의 밝기를 잘라내고 싶어 누르시면 네, 지금처럼 태양의 밝기가 거의 유지가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기본적으로 렌더링을 해왔던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다시 켜고요. 자, 그리고 자, 태양의 방향을 좀 돌려주고 싶어.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디그리를 조절하시게 되면 로테이션에 의해서 네, 돌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라이트의 밝기도 조절을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조절하시면 되고 이미 V-Ray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백그라운드에 보여지고 있는 이 픽사 이미지가 있는데 이 백그라운드의 이미지를 내가 바꾸고 싶어 하진 않겠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 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도 옵션을 통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GI 기본적으로 자, 그 기능은 와보시면 지금 바운스 2번 효과 그리고 리플렉션 2번 리플렉션 8번 해서 GI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GI를 꺼볼게요. 끄시게 되면 지금 바로 차이가 보이시죠?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그거를 그냥 조금 우리 마야 앰비언트 라이트 있죠? 그걸로 해서 밝혀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밝혀지게 되면 플랫해지죠. 그래서 뭐 그렇게 페이크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저는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디폴트로 놓고 쓰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GI를 다시 켜고요. 자, 조금 더 볼게요. 이제. 네, 그리고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지금 오른쪽에 블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렌즈 이펙트 잘 보시면 지금 이렇게 그죠? 뭔가 빛이 강한 영역 사진을 많이 찍어보고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블룸 효과, 렌즈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효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포스트 이펙트죠. 실제 렌더링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렌더링 계산
그죠? 계산 이후에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거죠. 지금 인텐서티가 0.3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1로 해볼게요. 1로 하게 되면 네, 강하죠. 자, 화창한 그 태양이 떠 있을 때 대부분 한 번씩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렇게 찍게 되면 네, 블룸 효과가 들어가는데 그 기능도 좀 들어와 있고요. 네, 그냥 디폴트로 다시 좀 0.3으로 가볼게요. 갔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또 한 가지 기능이 하이라이트 번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얗게 그 너무 오버 익스포저가 돼서 다이나믹 레인지 개념이죠. 지금 LDR, 로우 다이나믹 레인지 상태로 지금 그 모니터에 맞춰 들어와야 돼서 지금 이렇게 보기 싫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그 하이라이트 번 수치를 낮춰서 디테일을 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팅의 밝기는 유지가 되면서 그 지저분하게 느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 여기가 굉장히 소프트해졌죠. 그라데이션이 생기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실무에서도 실제 프로덕션에서도 많이 쓰이는 이런 기능들도 알차게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자,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더 가볼게요. 가서 요렇게 놓고요. 뎁스 오브 필드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뎁스 오브 필드. 그래서 포스트 가게, 자, 카메라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 뎁스 오브 필드, 그죠? 네, 심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요. 여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셔도 되고요. 자, 클릭을 하고 하셔도 되고요.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컨트롤 알트하고 레프트 마우스 버튼 누르시게 되면 제가 클릭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게 됩니다. 배경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컨트롤이 가능하시니까 이것 또한 많이 해보시고요. 네, 이렇게 되니까 해보시고요. 자, 그죠? 그리고 여기 그 어펙처 사이즈를 크게 하면 할수록, 작게 하면 할수록, 그래서 그 심도 효과의 그 강약을 또 추가적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쁜 효과들을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나 볼 법한 그런 효과들이 바로 레이트레이싱 계산에 의해서 구현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일의 어드밴스 씬 세팅에 가시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조금 더 많은 그 옵션들이 있는데 네, 크게 그냥 건드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선 디폴트로 개발자가 최적화를 해놓은 그 디폴트로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지금 카메라 얘기가 나와서 들어왔는데 네, 카메라가 움직였을 때 모션 블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에 키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모션 블러를 적용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 4K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동그랗게 형성되는데 이거에 그 오각형, 육각형이든 뭐든 조리개 모양에 따라서 네, 생길 수 있게끔 변형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 네, 쉐입이 지금 좀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각형으로. 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걸 원하는 분들은 좀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와서 보이는 김에 잠깐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컬리전이라고 있는데 게임 엔진을 특히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오브젝트, 씬 안에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 캐릭터와 충돌이 자동으로 감지가 되죠. 그래서 벽이 있으면 우리가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멈춰 서게 되죠. 자, 제가 다시 한번 그 프로젝트 라비나는 게임 엔진과 흡사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카메라를 기준으로 캐릭터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력도 있어서요. 바닥으로 자동으로 카메라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주변의 오브젝트와 충돌도 자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색감이 이쁘지가 않은데 나는 컬러 그레이딩이든 뭐든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 기능도 당연히 됩니다. 여기 보시면 LUT라고 돼 있죠. LUT. 그래서 디노이저에 따라서 자, 룩이 살짝 달라지니까 그런 것도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LUT를 가볼게요. 자, LUT에 갔고요. LUT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우선 똑같이 가서 네, 제가 기존에 받아놓은 LUT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우선 드래그 앤 드랍을 할게요. 여기 들어와 있는데 자, 여기에 블레이드 러너 2044하고 느낌이 나는 LUT 파일을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무료로 지금 다운로드가 가능해서 받아놓은 건데 드래그 앤 드랍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시게 되면 네, 지금 색감이 자, 우선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제가 네, 좀 돌려고 네. 자, 뎁스 오브 필드 꺼볼게요. 자, 색감이 확 바뀌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컬러 그레이딩을 통해서 조금 더 시네마틱 룩이 나게끔 작업도 가능하세요. 네. 자, 좀 가서 포스트에 가서 그 LUT 효과를 좀 빼볼게요. 자, 0에서 그죠? LUT 지금 제가 적용한 그 LUT 파일에 의해서 네, 룩이 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0으로 가면 플랫한 요 sRGB 그 렌더가 됐을 때 그 플랫한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LUT를 적용했을 때 느낌 1 가면 세츄레이션이 좀 너무 강해서 제가 일부러 블레이드 러너가 이런 룩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그건 취향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사실 렌더링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 VL에서 다 하고요. 그 실시간으로 최대한 그 GPU 렌더링을 이용해서 테스트해보는 그런 용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마야든 맥스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자, 이렇게 빠르게 작업을 하게 되겠죠. 우선은 그런 가능성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탭에 오시게 되면 간단하게 보시면 자, 디폴트 씬에서 트리를 껐다 킬 수도 있고요. 그죠? 자, 해서 여기에서도 뭐 기타 등등 그라운드를 껐다 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브젝트도 가능하고요. 매테리얼도 여기에 네, 있습니다. 아직은 그 재질의 속성을 당장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걸 불러와서 어사인하는 것만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select by material, assign to selection. 그죠? 선택한 걸 네, 다르게 어사인해서 바꿔줄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VLA 씬 파일을 재질만 따로 모아놓은 걸 만들어서 불러와서 어사인 하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그 아까 제가 게임 엔진 기능이라고 했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요 두 개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사다리를 누르시면 충돌 효과가 일어나고요. 자, 요걸 누르시게 되면 그래서 아이고, 그죠? 자, 떨어지고 있죠? 네. 자, 다시 Z키를 눌러서 왔고요. 제가 중력에 의해서 바닥으로 컬리전 효과와 함께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떨어지는데 아이고, 지금 잠깐만요. 네. 자, 나무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필드 오브 뷰가 네, 굉장히 좀 돼 있어서 바닥 밖으로 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네, 됐죠? 자, F2가 단축키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WASD, 그죠? 그죠? WASD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뒤로 그리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되고요. 그리고 좀 빠르게 가고 싶으면 W 아까 Shift를 누르시고 W 누르시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F2 또는 ESC를 누르면 다시 원상태가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WASD 버튼을 눌러서 제가 게임처럼 막 움직였었는데 그거 속도가 좀 너무 느린 것 같아 하시면 자, 지금 여기에 있는 네, 그 속도를 올려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눈높이, 카메라 위치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어, 낮았으면 좋겠어, 이걸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 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특별히 설명을 안 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아까 그 마야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그 헤비한 씬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제대로 불러와지고 렌더링이 되는지. 자, 사용 방법 역시나 간단합니다. 가셔서요, 뭐 로드를 하셔도 여기에서 로드를 하셔도 되고요, 오픈 씬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그 씬 자체를 제가 막 수정을 해서 바꿔놨어요. 근데 다시 이제 원상태의 씬으로 불러오고 싶어. 그러면 리로드 씬을 하시면 되고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은 추후 다시 조금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퍼포먼스 위주로 좀 더 설명을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그 건축물이 되어 있는 파일을 그냥 드래그 앤 드랍을 해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물어봅니다. 네, 지금 그냥 오픈을 할지, 지금 있는 씬 파일을 지우고 오픈을 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씬 파일에 더해서 머지를 할지. 그러니까 VLA 씬 파일이 여러 개 있으면 그냥 다 더해서 한 씬 파일에 모아서 작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선 저는 머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지로 불러오겠습니다. 네, 머지로 불러왔고요. 아이고. 자, 되게 되면 지금 우선 보고 계신 것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 두 개가 제작된 축이 다릅니다. 이거 설명해드리면 잠깐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뷰에 오시게 되면 자, 우선 그 플립 업 엑시스 Y 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맥스, 마야, 언리얼 그리고 유니티 좌표계가 다르기 때문에 있는 건데요. 이번에 다시 가서 제가 이번에는 오픈으로 다시 열어볼게요. 자, 오픈. 네, 오픈을 해서 지금 열리고 렌더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마야랑 다르죠? 마야에서 그 오픈하고 또는 렌더 버튼 눌렀을 때 준비하는 시간 등등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미 됐습니다. 지금 제대로 오픈이 돼서 렌더링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파일 가서 씬 스테이터스를 눌러보면요.
조금 더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폴리곤 정보를 보시면 지금 400만 정도가 430만 뭐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라이앵글 수가 헤비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들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질들이 지금 적용된 V-Ray 그 마야 신 파일에서 적용된 그 상태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조금 뭐 디노이즈에서 블러링이 들어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면 차이가 보이세요. 그래서 조금 더 퍼포먼스가 중요해.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그림자 같은 거든 뭐든 이런 디테일을 보세요. 여기 디테일을, 디테일을 보세요. 그래서 디노이즈를 올리면 올릴수록, 그죠? 빠르게 뭔가 블러링을 더 해서 그 노이즈를 제거하다 보니까 게임 엔진 퍼포먼스를 위해서 낮추면 낮출수록 그 그림지의 디테일 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정도 퍼포먼스는 나는 괜찮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낮추셔도 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좀 더 올려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선택을 하고 한번 다시 좀 움직여 볼까요? 해서 이렇게 해서 변경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또 LUT를 적용을 해 볼게요. 한번 작업을 하시게 되면요, 그 LUT든 뭐든 그런 요소들이 계속 연속성을 갖고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config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저장해 놓고 내가 세팅을 항상 동일하게 하는 거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바로 불러와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나중에 조금 더 시간 내시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그죠? 훌륭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F2를 눌러서 컬리전 효과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F2. 그렇게 되면, 자, 열심히 뛰어볼까요? 그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와서요, 조금 더 빨리 이동을 해야 돼.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와서, 자, F2를 또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실제 게임 엔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플레이가 가능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I든 뭐든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가서 한번 볼게요. 자, Q 선택, Z, 그죠? 이렇게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가서, 자, 한번 뎁스 오브 필드 간단하게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뎁스 오브 필드를 클릭하고요. 여기에 포커스, 그죠? 효과가 바로 보이시죠? 이게 이제 레이트레이싱에서 계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크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사실적인 효과든 뭐든 카메라를 이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디노이저든 뭐든 테스트를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게 실시간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카메라 세팅이 돼서 이거 이쁜데 뭔가 클라이언트의 이 샷으로 확인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 카메라 샷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 카메라 1 해가지고 저장이 됐고요. 자, 이제 또 다른 뷰로 돌려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볼게요. 여기에서 뭔가 아래에서 조금 더 이렇게 보여지게끔 포커스를 이쪽에 맞춰서 전체가 좀 더 보여주는 샷으로 하고 싶어 해서 해놓고 또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카메라 2로 저장이 됩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자, 홈으로 가시면 홈이 처음에 그 V-Ray 신 파일을 불러왔을 때 카메라 위치 그 디폴트 상태로 가는 거고요. 카메라 1, 2가 지금 제가 저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오시게 되면 제가 지금 카메라 잡아놓은 상태로 해서 키를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바꾸고요. 카메라로 바꾸고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누르시게 되면, 그죠?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 보시고요. 다시 씬으로 왔고요. 자, 이번엔 아까 제가 게임 애니처럼 막 그 씬안을 달려갔죠. 그것 또한 레코드를 해서 로컬을 해서 플레이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마우스 잠깐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죠? 단축키는 Shift, Ctrl, Shift R이고요. 레코드 워킹 스루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제부터는 지금 제가 움직이는 대로, 그죠? 자,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는 대로 레코딩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제가 그 컬리전 효과를 안 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Q하고 또는 E를 누르시게 되면 위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도 가능합니다.
아까는 제가 중력이든 컬리전 효과를 킨 거고요. 지금은 씬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중력 상관없이 컬리전 상관없이 훑어볼 수 있는 상태로 지금 둘러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둘러보시게 되면 조금 더 다채로운 효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다시 들어오고요. 자, 이제 레코더를 끄고요. 왼쪽에 가서 워크 스루로 넘어간 다음에요. 플레이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자, 아까 제가 돌아봤던 그 상태로 움직였던 그 상태로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뭔가 녹화를 해서 확인도 가능하시고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은데 빨리 돌려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 배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속을 올리시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이거 지금 녹화된 영상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요. 실시간으로 다시 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렌더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어디에 이미지가 저장이 된 게 아니라요. 실시간으로 아까 카메라 위치로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렌더링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으로 계산이 되고 있고 레스토라이제이션 과정을 한 번도 거친 적 없이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러한 기능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내가 샷을 보고 자 다시 일로 가볼게요. 일로 가서 이 샷을 보고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걸 스틸 이미지로 고퀄로 렌더를 하고 싶어. 고퀄로 렌더를 하고 싶어. 자 여기 프리퍼런스에 오시게 되면 오프라인 렌더 지금 조금 그죠? 거의 4K 정도로 해상도가 꽤 크네요. 이 상태로 자 샘플 수를 1000으로 잡아놓고 이건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이즈가 적어진다고 고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상태를 내가 이제 프리뷰로 빨리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상태를 최종 이미지 샷으로 뭔가 렌더를 걸어서 퀄리티를 확인하고 싶어. 그때는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요걸 누르시게 되면 이걸 누르시게 되면 렌더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샘플이든 뭐든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로 렌더를 해주는데 저는 하진 않고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시퀀스 말고 이제 옆에 보시게 되면 자 퀵 세이브 스냅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렌더링을 따로 거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걸어져 있는 이 이미지 자체를 따로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요거를 그러니까 캡처를 따로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요 아이콘 쓰시면 요거 자체가 따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렌더 버튼은 안 누르고요. 기존에 그냥 테스트로 렌더를 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자체가 지금 걸 거쳐서 지금 한 장 이미지를 건 거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시퀀스도 가능합니다. 애니메이션 시퀀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요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렌더 하이 퀄리티 시퀀스로 돼 있죠. 그래서 방금 제가 키를 잡았잖아요. 그 상태로 해서 또는 카메라로 놓으시게 되면 움직임이 있으면 그 상태로 실제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데 그죠?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리고 키를 이렇게 조절하시게 되면 여기 지금 초록색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또 플레이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이 몇 가지 생각하시는 거 외에 많이들 있으니까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퀀스 렌더 된 것도 좀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그죠? 1초 24프레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렌더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금 렌더를 건 걸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다른 샷을 좀 볼게요.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V-Ray 프록시입니다. 프록시. 그래서 지금 컵이라고 돼 있는데 요 씬 파일 자체 보시게 되면 지금 32KB 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오리지널 파일은 V-Ray 그죠? 프록시로 돼 있습니다. 프록시로. 그래서 그거를 렌더 걸 때 갖다 쓰는 건데 프록시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잠깐 제가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제 렌더를 걸어서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헤비한 씬 파일입니다. 그래서 마야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외국 유저가 제작을 한 거 무료로 제공을 했던 걸 지금 다운로드 받아놨던 건데 굉장히 헤비하고 지브러시 오리지널 파일이기 때문에 마야에서 열리지도 않는 씬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가 프록시로 컨버팅을 해서 렌더 걸 때만 썼던 건데 그게 불러와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똑같이 드래그 앤 드랍을 해보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을 했고 오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선 앤 스카이가 쓰였고요.
여기에는 선앤스카이를 쓰는데 아쉽게도 아직은 프로젝트 라비나에서 선앤스카이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렌더 바로 뜨게 되면 조금 하얗게 타 들어가는 현상을 보시게 될 건데 그거는 뭐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냥 V-Ray 프록시가 지원이 되고 선앤스카이는 아직 지원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됐고요. 자, 카메라든 뭐든 그런 것들은 지금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라이트로 가서요. 제가 선앤스카이 해서 끌게요. 선앤스카이나 뭐 이런 것들은 끄고, 자, 지금 돔라이트만 돌아가게 하고요. 뎁스 오브 필드도 끄고요. 자, 끄고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라이트에 제가 아까 썼던 HDR 이미지 또 똑같이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겠습니다. 네, 그럼 됐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렌더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들 자체가 로우폴이 아니라 하이폴입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씬 스테이터스를 한번 볼게요. 물론 인스턴스 카피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죠? 지금 이것들 데이터를 자체가 100만, 1000만이죠. 7000만 폴리곤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VRAM 자체도 지금 보시면 5기가 정도를 사용하고 있네요. FPS는 실시간하기엔 우선 충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디노이저를 좀 낮춰볼게요. 네,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노이징에 의해서 그 글로시니스가 표현되는 게 많이 뭉개져 갖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 디테일이 좀 더 필요하다 싶으시면 좀 디노이즈 상태를 낮추시게 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뎁스 오브 필드 켜볼까요? 키고 맞추시게 되면 조금 더 재미있는 효과들을 많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뒤쪽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게 오각형이죠. 아까 제가 설정한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쁘게 보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그게 오브젝트의 디테일이 지금 다 살아있고 하니까 거기에 반응해서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선앤스카이는 아직 안 되고 곧 지원이 될 예정이지만 아직 안 되고, 그다음에 프록시도 지원이 가능하고 인스턴스도 지원이 된다는 거, 그거 보여드리려고 이 씬 파일 잠깐 열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가서 제가 렌더에 가서 리플렉션을 꺼볼게요. 하시게 되면 지금 디퓨즈 상태, 그죠? 플랫하게 렌더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리플렉션이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에 의해서 또 간단하게 다른 씬 파일을 좀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제가 스트림 이미지 렌더를 걸었던 건데 V-Ray 인테리어 라이팅 씬 파일입니다. 인테리어 씬 파일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인테리어 씬 파일이고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라이트가 계산이 되고 있는데 그 유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유리를. 그래서 제가 한번 리프렉션을 꺼볼게요. 리프렉션. 자, 그죠? 리프렉션을 끄게 되면 유리를 통해서 지금 빛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어둡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리프렉션을 지금 켰고요. 리플렉션을 끄게 되면 리플렉션에 의해서 지금 그런 효과들 달라지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자, GI도 한번 꺼볼까요? GI도 꺼지면 실내에서 지금 바운스 효과에서 빛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밝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I도 켜고요. 인테리어 샷 같은 경우 지금 외부에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선 빛에 의해서 지금 밝혀지는 것들 같은 경우 이걸 보여드리는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잠깐 좀 빠져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 샷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샷입니다. 그래서 뎁스 오브 필드를 좀 끌게요. 끄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요거죠. 그래서 나무들이 있고요. 집이 있고 아까 그 유리 창문에 의해서 표현이 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꽤 헤비한 샷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같이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디테일이 많이 뭉개지고 있죠. 그 이유가 디노이저 때문입니다. 내려볼게요. 내리시게 되면 그림자도 그렇고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이 됩니다. 당연히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유리창을 통해서 지금 광선이 들어가서 계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디노이징을 해버리면 뭉개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에 다 노이즈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뭉개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실무 프로덕션에서도 꽤 난이도가 높은 샷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조금 가능성을 보시라고 잠깐 테스트를 했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아마 2080 Ti 두 대가 있으면 뭐 퍼포먼스가 더 잘 나오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나뭇잎, 아마 알파 마스크를 써서 나뭇잎을 표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있죠. 이것도 베타 처음 시작할 땐 지원이 안 됐던 기능인데 지금 이제 됩니다. 렌더 탭에 어드밴스에 가시게 되면
opacity map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체크를 했는데요. 네,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지금 제대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도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간단하게 테스트를 꼭 해보시고요. 네, 이 샷은 제가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다 다운로드가 가능하세요. 지금 실시간 레이 트레이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폴리곤도 한번 볼까요? 스테터스로 가서 네, 하게 되면 200만 정도의 샷이네요. 근데 다만 얘는 리플렉션, 뭐 기타 등등 그런 거에서 그 연산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샷이라는 거, 그 정도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도 한번 돌려볼까요? 네, 그죠? 라이트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네, 라이트 돌아가는 게 보이시고요. 이 디테일이 자 이렇게 보이는데 디노이즈를 올리게 되면 자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것 자체가 디노이즈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디노이즈를 쓰지 않으면 100% 완벽하게 레이 트레이싱만 가지고는 렌더링 퍼포먼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디노이즈를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치를 올리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퀄리티도 달라지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룩업 테이블을 적용했더니 럿을 적용했더니 네, 지금 조금 더 세츄레이션이 들어가고 해서 룩이 좋아졌죠. 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캐릭터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외국 유저가 그 마모셋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걸 제가 이제 V-Ray로 불러와서 세팅을 하고 V-Ray 심팔로 만들어 놓은 건데 한번 불러와 볼게요.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네, 캐릭터가 되어 있고요. 이건 게임 엔진에 최적화돼서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제가 스튜디오 라이팅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위아래로 네, 이렇게 라이트를 설치해놔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지금 헤어 자체도 아까 똑같이 오파서티에서 지금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헤어가 그려지고 있는 건데 볼게요. 네, 예전에는 초창기 때 이렇게 렌더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파서티 맵 기능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걸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조금 너무 강하게 타고 있죠. 그래서 아까 했던 옵션들 몇 개만 조절해서 룩을 좀 조절을 해볼게요. 하이라이트 번을 조절을 한다던가 또는 라이트에 오셔서 라이트를 껐다 켰다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탑에 있는 라이트 좀 밝은 것 같으니까 가서 제가 인텐서티를 낮춰보겠습니다. 낮출 수 있고요. 그죠? 또한 색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서 약간 네, 좀 푸른 톤으로 이거는 바꿔볼까요? 바꾸시게 되면 네, 푸른색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똑같이 자 이제 줌을 해볼게요.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뎁스 오브 필드를 켜서요. 포커스도 이렇게 맞춰주시고 좀 너무 강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테스트 해보시게 되면 조금 더 캐릭터 같은 것들도 좀 더 빠르게 렌더를 실시간으로 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디테일도 지금 보시면 디노이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적정 수준을 유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네, 굉장히 멋있죠? 자,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잘 모르셔서 사용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라이트에 가서 또 이쪽도 켜고요. 네, 강도가 좀 너무 밝다 싶으면 네, 어둡히시면 되니까. 그리고 인비저블도 있어서 라이트만 주고 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존에 그냥 렌더링 할 때 써왔던 V-Ray 옵션들 거의 다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진 않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그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는 그 프로젝트니까 테스트를 같이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보여드리고요. 그죠? 네. 그리고 자, 아이고. 사이즈도 라이트도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그것까지만 잠깐 보여드리고 슬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오브젝트에 가시면 이렇게 라이트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선택하시고 네, 줄이시게 되면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줄여서 그리고 로테이션도 해서 자, 다시 리라이팅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죠? 이렇게 되면 리라이팅이 가능하시죠? 자, 그리고 오브젝트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필요 없으면 넣었다 뺐다가 가능하시고요. 그죠? 자, 그리고 재질도 그냥 어사인 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브젝트 뒤쪽을 선택을 하고요. 메테리얼 선택하고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어사인을 해볼게요. 어사인 to. 네, 그죠? 그랬더니 네, 실제 그 캐릭터에 적용된 재질이 배경에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하시니까 네, 한번 간단하게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고 다양한 효과를 그 렌더에서 보여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조금씩 많이 트라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기존 V-Ray 사용자분들은 그냥 너무 심플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실시간 GPU 레이트레이싱 렌더링의 가능성이고 지금 가장 그 최신 기술을 접목시켜 갖고 보여주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오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얼리 어댑터입니다. 얼리 어댑터. 그래서 그냥 케오스 그룹이 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시면 돼요. 이게 진짜 쓸 수 있는 건가? 그냥 바로 지금 테스트가 가능하잖아요. 했더니 이 정도 퍼포먼스 갖고는 아직 안 되겠는데 이 정도 퍼포먼스면 오케이인데 그래 가자. 이런 것들이 판단이 바로 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같이 테스트를 해보시라고 보여드렸고요. 앞서 지금 이제 뭐 테스트한다고 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하진 못했는데 앞서 그 렌더를 미리 걸어놓은 다른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 파이널 렌더로 해서 최종적으로 렌더를 건 겁니다. 간단하게 LUT 적용하고 뎁스 오브 필드, 블룸 효과 적용을 하고 그렇게 기타 등등 라이팅 조절을 해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샷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렌더링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한 장 지금 4K 정도 굉장히 크게 지금 렌더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보셨던 그 디테일한 느낌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니까 꼭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게 그 실시간 GPU 레이트레이싱 렌더링의 가능성입니다. 멀리서 어렵게 찾지 마시고요. 그냥 프로젝트 라비나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V-Ray를 사용하는 것만 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특혜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봤을 때 지금 유니티, 언리얼 공부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사실 그냥 V-Ray 보시면서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그 가능성만 체크를 하셔도 될 건데 시간 낭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직접 시험까지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뭐 저한테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 상수인의 C다방에 남겨주셔도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제일 좋은 건 개발사와 소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사와 이야기를 나눠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